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CT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MRI도 괜찮습니다. 초음파에서도 걱정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몸은 불편한데 검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되기보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의사가 제대로 본 것은 맞을까? 아직 작아서 보이지 않는 병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오늘은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말이 실제로 어떤 뜻인지, 그리고 증상은 있는데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대학병원보다 비교적 작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더 자주 만납니다. 젊은 분이 갑자기 배가 아파 CT를 찍기도 하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때문에 MRI를 찍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증상을 설명할 만한 뚜렷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분이 왼쪽 배가 계속 아프다며 CT를 찍었습니다. 저 역시 염증이나 결석처럼 통증의 원인을 설명할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영상을 여러 번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만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환자만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는 의사도 꽤 난감합니다. 오히려 뭔가 분명하게 보이면 판독이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하고 그 범위와 정도를 살펴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증상은 분명한데 영상에서 원인이 보이지 않으면 혹시 놓친 것이 있는지 CT를 위에서 아래로 다시 보고 장기별로 나누어 보고 화면의 밝기와 대비도 바꾸어 가며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상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이번 CT 한 번, 이번 MRI 한 번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검사라는 것을 영상을 보는 의사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은 정말 몸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CT와 MRI, 초음파는 몸 안의 구조를 매우 자세히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전부 보여주는 검사는 아닙니다. 장기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모양은 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근육이나 신경에서 시작되었는데 영상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염증이 아주 초기이거나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 검사하는 순간에는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혈액 검사나 내시경, 진찰과 증상의 경과가 더 중요한 병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 검사가 정상이라는 말은
당신이 느끼는 증상은 가짜입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번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고 위험한 구조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증상이 있다는 사실과 영상에서 큰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역할은 원인을 찾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놓쳐서는 안 될 위험한 원인을 하나씩 제외해 나가는 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졌고 증상을 설명할 만한 위험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으며 증상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지 않다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꽤 의미 있는 안심의 근거가 됩니다. 물론 모든 병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도 한계가 있고 질병의 시기와 검사 방법에 따라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영상 결과만 보지 않고 나이와 증상, 진찰 결과, 혈액 검사와 증상의 변화를 함께 판단합니다. 검사가 정상인데도 불안이 계속되면 사람은 다른 병원을 찾아가 같은 검사를 다시 받고 싶어집니다. 이번 병원에서 놓쳤다면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찍으면 숨어있던 병이 보이지 않을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CT와 엑스레이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이고 검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항상 새로운 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과 시간도 들고 우연히 발견된 중요하지 않은 작은 소견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불안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믿을 수 있는 병원 한 곳을 정해 이전 검사와 증상의 변화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통증이 언제 시작되는지, 식사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지, 열이나 체중 감소 같은 변화가 함께 있는지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정보는 같은 검사를 반복하는 것보다 다음 진료의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증이 빠르게 심해지거나 고열이 계속되거나 피가 섞인 변이나 반복되는 구토, 의식 변화나 마비 같은 새로운 증상이 생긴다면 이전 검사가 정상이었다는 이유로 참아서는 안 됩니다. 검사가 정상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위험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지 앞으로도 무조건 괜찮다는 보증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비슷하게 이어지고 검사를 반복해도 계속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는 왜 아무것도 못 찾았을까만 생각하기보다 적어도 지금까지 위험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받아들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영상학과 의사가 대충 보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할 만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놓친 것이 없는지 더 오래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일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이전 검사와 비교하고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니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을 몸의 불편함을 무시하는 말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증상은 분명히 진짜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검사에서 그 증상을 설명할 만한 뚜렷하고 위험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불편함과 위험한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은 마음속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을 계속 살펴보되 검사 결과도 조금은 믿어주십시오. 오늘만큼은 보이지 않는 병을 끝없이 상상하기보다 지금까지 검사에서 걱정할 만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쪽에 마음을 조금 더 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